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일제히 1% 압박해 강세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고 외국인도 물량을 담았습니다. 경기 민간주와 함께 메타버스 열풍에 따라 관련주들의 강세 눈에 띄었고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관련한 일부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9% 오르면서 3,246.47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5% 상승으로 1,034.6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충격을 딛고 다시 조금 일어선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조금 빠지는 종목들보다는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내 종목만 조금 파란불을 켰다 소외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할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들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이 위너 11 종목들의 일주일 만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27% 나타냈고요. 사람인 HR도 24% 넘는 수익률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일주일 만에 20%의 수익률 나타냈는데요. 5거래일 만의 수익률입니다. 일주일 만의 수익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을 대비할 위너 11 종목들이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이무학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초보님이 이 친구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송 이후에는 입장하실 수 없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의 인원이 1,000명이 돌파한다면 이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정가 12만 원 상당의 유료 자료집을 1,000명 돌파 이벤트로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히든챔프 10선인데요. 올해 상반기 히든챔프 10선 종목도 굉장히 수익률 따끈따끈했는데 이번에도 수익률 핫한 종목들만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과 함께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더욱 붉게 만들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봉 너무 멋있으시네요. 네, 오늘도 위너 11이 이제 월요일로 시간을 옮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너 11 데이 내내는 좀 빨간색을 입고 오려고 네, 제가 좀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신경 쓰신 만큼 위너 11 종목들 잘 빨간불 켜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히든 챔프 네. 10선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사실 상반기 때 너무 또 잘 나갔던 종목들만 또 모아놓은 자료집을 사실 12만 원 유료 자료집이라고 들었어요.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미리 좀 받아볼 수 없을까라고 해도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안 드렸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이렇게 올해 방송을 할 줄 모르고요. 네. 네. 벌써 이제 방송을 한 지도 올해 1월 달부터 뵙잖아요. 벌써 7월, 2분기, 이제 3분기까지, 뭐 4분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 이상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0선이 아니라 저는 2021년을 빛낼 종목으로 드렸는데, 10개 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다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상반기에 정리하고 하반기에 다시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반기 종목도 종목이지만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는 바뀐 게 상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았다면 하반기에는 뭐 지금 다시 이제 4차 유행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또 주식도 또 실생활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아직도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시국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네,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 지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식은 언제나 한 발짝 앞서 나갑니다. 그죠? 한 발짝 뒤에서 준비하면 항상 늦죠. 지금 뒤에서 준비하는 거 뭐예요? 코로나 키트주 사고, 뭐 백신주 사고 이런 종목들 사면 또 늦는 거죠. 우리는 한 발짝 더 빠르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기업들이 또 돈을 벌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반기 10선은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이 10선도 1월 초에 종목들 수익도 굉장히 좋았죠. 거기서 뭐 대원미디어도 500%짜리도 있었고 하반기도 분명히 몇십 프로, 몇백 프로짜리 수익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또 엄선해서 테마주 제가 거기다 10선을 만들었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뭐 이재명 관련해서 뭐 윤석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고향이 어디고 윤석열이 파평윤씨고 이런 종목들 갖다 놨다. 찢어버리셔야죠. 그죠? 그런 종목 말고 이제 실적주들, 성장주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들 꼭 오늘 우리 천명해 봅시다. 오늘 지난주 못 드렸는데 지난주 드렸으면 아마 지난주 바로 샀으면 좀 많이 손실 났을 거예요. 지난주에 다 빠졌잖아요, 장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위너 11을 못했던 게 아마 전화위복이 돼서 이번 주 장 좀 밀려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싹싹 사두시면 아마 하반기 준비할 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반기 이 히든챔프 10선이 대원미디어가 500%까지 갔거든요. 또 이러한 종목들 하반기 히든챔프 10선으로도 가져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저도 얼른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얼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1000명 이벤트 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장중에 2%까지 시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1% 가까이 또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거든요. 사실 전문가님 시장이 이렇게 잠깐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조금 빠지는 시장에서 잠깐 올라온 건지 혹은 계속 앞으로는 또 단단한 모습 보여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또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가 좀 지난주 장중 내내 많이 밀리고 어려웠잖아요. 네. 그죠? 근데 금요일날 딱 다우 나스닥 S&P가 또다시 상승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정말 미국 증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전문가님 두 발 뻗고 주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을 아주 편하게 보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너무 멋지게 반전을 해줘서 진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까지 장이 빠질 때 노란톡방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코로나 때문에 장이 밀린다? 그랬으면 코로나 때문에 장이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시장이 코로나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니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유동성 랠리죠. 지금 장을 흔드는 악재는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였을까요? 아니면 테이퍼링이었을까요? 미국 증시를 흔드는 악재? 바로 금리 인상.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고개를 들 때 여러분들 막말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8월 달 되면 코로나가 1000명 안으로 줄어들까? 이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8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국 연준의 이 발언에서 어떠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 힌트가 나올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발언이 굉장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악재가 뭐죠? 북한. 이제는 북한이 별짓을 해도 하루 이틀 안에 조정이 다 끝납니다. 그죠? 전쟁 리스크.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와 이 시진핑이 미중 무역 분쟁. 네. 이것도 처음에는 많이 밀렸지만 나중에는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장이 신경을 안 썼죠. 지금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를 했지만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울 게 없는 악재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상 2번 한다 그랬죠. 무서워요, 벌써. 근데 이렇게 확진자가 한번 확 증가를 해주고 이렇게 공포감을 주면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만큼.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한은에서 또는 이 미국에서도 이러한 코로나의 확진자의 구간별로 나타나는
반짝 급증 이런 거는 니네 테이퍼링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금리 인상 함부로 하지 마라는 오히려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죠. 네. 테이퍼링을 늦추는 오히려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정말 뭐 소상공인이나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지난주 또 한 번의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증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원력을 보이고 또다시 상승의 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사두고 싶었던 종목들이나 또 제가 드릴 오늘 1000명이 돌파하면 바로 드릴 이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10선 또 종목 많이 갖고 왔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위너 11 종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포트에 많이 바꾸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장이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오늘 장이 몇 포인트 빠질 것 같습니까? 내일 코스닥은 천선을 지지할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거 몰라서 빠졌나요? 아니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을 분들 그걸 맞춘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좌가 바뀌어야죠. 종목이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동성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포트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떨어질 땐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 수가 2,000개다. 한 1,800개가 떨어집니다. 올라올 때는 몇 개가 올라오게요? 1,800개가 그대로 올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올라오는 건 30%밖에 안 올라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시세를 이 300개 주도주들이 다 빨아서 양분을 다 흡수해서 쭉정이는 가라앉고 알곡만 뜨는 거예요. 시장은 무한정의 이 반복 구간입니다.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다가 이런 변동성 한번 맞으면 쭉정이들은 확 가라앉고 또 알곡이 확 떠오르고 이 무한의 반복 속에서 계속 지수가 계속 가는데 내 계좌는 왜 손실이 안 나요? 왜 손실만 나요? 네. 쭉정이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알곡이 계속 가는데 변동성 있을 때마다 쭉정이 맞고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쭉정이 맞고 계좌를 지나고 나니 지수는 1000포인트 갖고 코스닥이 1100을 가고 1200을 가고 코스피가 3000을 가고 계속 갔는데 나는 다 쭉정이만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장은 가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가죠. 그죠? 이런 탈곡 구간에서 알곡으로 종목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또 변동성 구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로 잘 선정하셔서 이번 하반기 여러분들 계좌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좀 짙은 시장에서는 사실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내 포트가 어떤 종목이 들어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위너 11 종목들 알갱이들만 들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할 히든 챔프 10선 1000명 돌파 시 저희가 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번 하반기 때 정말 알짜배기들만 또 들고 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히든 챔프 10선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 수급도 궁금해요. 기관이 오늘 조금 반발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연기금도 오랜만에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군요.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도 살짝 들어오고 선물 시장에서 특히나 8,000억 넘게 또 담았더라고요. 전문가님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려갈 때는 KTX 타고 내려가는 기분, 네. 올라올 때는 통일호 타고 올라오는 기분, 네. 내려갈 때는 투매가 나오니까 확 내리꽂는데 올라올 때는 다 확인하고 올라오거든요. 간이역을 다 들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한번 또 변동성이 투매가 밑으로 나오면 올라올 때 주도주가 등장하기보다는 모두 다 똑같이 한 1, 2%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승에는 오늘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노란톡방에서 조바심 내지 마시라. 원래 첫 반등에 조바심 내면 이를 그리친다.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똑같이 고루고루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딱 주도 업종이 막 10%, 5%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모든 업종이 IT도 철강도 자동차도 1, 2%씩 시세를 나눠서 올라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뭐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좀 보면 외국인들 오늘 370억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들 2,100억 매수 들어왔는데 매수가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8천억, 6천억, 5천억 팔다가 2천억 샀죠. 금요일 날 1조 3천억 팔았는데 오늘 300억 샀습니다. 산 게 아니라 팔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세지 않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반등을 그래서 반발 매수, 자율 반등이라고 하죠. 누가 강하게 작정하고 확 사면 오늘 장이 급등을 했겠죠. 근데 오늘 시장의 수급은 산 게 아니라 팔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폭도 약간 미약했고 여러분들이 조바심 느낄 정도로 시장은 시세 종목들이 거의 없었죠. 그죠? 코스닥 쪽도 잠깐 보면 오늘은 양매도였어요. 네. 제가 그렇게 수급이 좋다고 칭찬을 했더니 이것들이 배신을 했네요. 네. 오늘 안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렇죠. 네. 오늘 외국인들 850억, 기관 투자들 350억.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수급 장세는 확실히 아니에요. 수급 장세라는 것은 코스피에서 누군가가 매수의 의지를 갖고 사주는 장세.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이 하루에 5천억, 내일 6천억, 수요일날 1조 이렇게 산다?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대형주해야죠. 아. 외국인들은 지수 플레이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는 플레이어예요. 시총이 큰 놈들만 합니다.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 안 사죠. 오늘도 판 게 아닐 뿐 산 건 아니라 300억. 금요일 날 1조 3천억 팔았는데 오늘 300억 샀다고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다고요? 아니죠. 판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300억 매도 안 할 뿐 외국인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살까 말까. 그죠? 보시면 3일 팔고 하루 사고 4일 팔고 하루 사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주 하면 안 되죠. 수급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확실히 외국인 장세는 아니죠. 자, 그럼 기관은 사나요? 반대로. 자, 그럼 기관이 하루에 5천억, 1조 매일 산다. 5거래량 산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주하라 그랬죠. 기관은? 중소형주?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의 낙폭과 대주들을 좋아합니다. 기관 애들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시크릿컬, 조선, 철강, 화학 이쪽의 종목들을 싹 돌아다니. 기관 애들은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주, 기관 애들은 바닥 잡기, 순환 매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조금 요원해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도 안 가고 예전처럼 철강주, 뭐 화학주 이런 것들, 해운주 이런 것들 요새는 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요새 장세는 조금 시장의 수급이 좀 요원하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조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배틀을 짧게 주시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급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오늘 잠깐 올라왔다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산 게 아니라 팔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대형주는 아직까지 관망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 기관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발빠르게 좀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특히나 급락했던 시장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2차 전지만 잘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 전문가님이 알려주셨던 포스코 케미칼이 말씀 주신 다음 날 7월 8일에 바로 7%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첨보,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까지 그때 말씀 주신 모든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2차 전지주 담아야 될까라는 게 또 궁금하고요. 오늘 혹시 또 공개할 위너 11 종목에도 이런 2차 전지주 담겨 있나도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하죠.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시장에 주도 업종이 없죠. 네. 예전처럼 삼전, 현차, 뭐 이런 또 포스코, 현대미포,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시크릿컬이나 시총 상위주나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좀 올라가는 시총 상위주가 없어요. 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배터리 2차 전지가 괜찮아요. 잠깐 화면을 볼까요? 네,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 2차 전지가 주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3대장. 우리가 항상 시총 상위주를 보면서 밑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죠. 네. 자,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3대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LG 화학이 못 가는 이유, LG 화학 잘 못 가는데 2차 전지 하라고요?
SK이노베이션 잘 못 가는데 2차전지 해도 될까요? 삼성 SDI만 잘 가죠, 그죠? 네. 삼성 SDI만 혼자 잘 갑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렸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못 가는 이유가 있죠. 근데 또 말씀 주셨듯이 그렇죠. 자회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아져서 확실히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갸우뚱합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약간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TSMC 주가 올라가는 격차 계속 벌어지거든요. TSMC 계속 날아가고 파운드리 최강, 삼성전자는 계속 기어 있어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전장 부품 쪽 모자라서 난리죠. 반도체 수급 뭐 빅사이클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대답을 확실히 못 주고 있어요. 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전기차 쪽은 문제가 있느냐? LG화학 너 무슨 문제가 있어? SK이노베이션 너는 무슨 뭐 각통이든 원형이든 니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폭스바겐이든 뭐든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들한테 니네가 밑보인 거 있어? 뭐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빠질까요? 그렇죠. 기업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만 있는 악재, 즉 분사, 배터리 사업을 분사할게. 자, SK이노베이션, SK나 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할한다고 얘네가 만들던 걸 덜 만듭니까? 아니죠. 매출이 줄어듭니까? 기업의 매출과 성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업만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가 못 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2차 전지가 안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 리스크가 없는 삼성 SDI가 제일 강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돼요? 삼성 SDI가 무너지면 2차 전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2차 전지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주식시장에 있는 리스크 때문에 못 가는 이유를 2차 전지 전체적인 문제로 업황 리스크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해야 된다. 그럼 삼성 SDI가 2차 전지 대장주다라고 보면 될까요? 가장 멀쩡하죠. 분사 리스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분사 리스크가 없는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보고 네. 삼성 SDI가 정배열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을 추세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첨보, 마이크로프로비엠 오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너 11 종목들 계속하시라. 네. 삼성 SDI가 굳건한 모습 보여주면 2차 전지 맘 놓고 여러분들 운동장을 맘 놓고 뛰어다니셔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도 위너 11으로 가져왔다라고 힌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공개될 위너 11 종목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좀 의견 나눠봤고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먹을 게 많다라고 이 시장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계좌 붉게 만들 위너 11 종목들 이번 주를 주름 잡을 위너 11 종목들 좀 이따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한 주의 시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모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위너데이를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공개되지 못한 종목들은 화요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란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특별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저희가 1000명이 돌파할 시에는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정가 12만 원 상당의 유료 자료집을 저희 1000명 돌파 이벤트로 무료로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히든 챔프 10선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 히든 챔프 10선들 굉장히 수익률 뜨끈뜨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수익률 핫한 종목들만 모아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히든 챔프 10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주름 잡을 위너 11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너 11 종목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후보 선수인데요. 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후보 선수는 리베로 종목으로 장중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리베로 종목 중에서 150%까지 수익률 가져갔던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위너 11 종목으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골라서 이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를 선정해서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럿 머니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위너 11 공개가 되면요.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까지 여러분들 3종목 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너무나 또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름 잡을 위너 11 종목,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네, 2차 전지주를 아까 우리가 좀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도 첨보 네. 수익 많이 내드렸죠. 그죠? 맞아요. 이번 주도 수익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첨보가 지난주에 수비수였는데 지지난주 수비수였는데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지난주에. 수비수가요? 수비수가 골을 넣는 종목이 됐는데 이번 주는 좀 첨보는 좀 많이 올라서 우리도 수익 실현을 전량했거든요. 네. 다 매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맞아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떤 종목이 또 주도할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2차 전지 그렇죠. 관련주로 가져오신 거죠?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들 잠깐 무거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은 시총 큰 놈 수비수의 포스코 케미칼을 넣어놨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도 우리 리베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좀 있어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서 포스코케미칼 우리가 첨보 이 무거운 게 가겠어요라고 했지만 어때요? 첨보도 시총이 2조 1,000억짜리입니다. 2조 1,000억짜리도 한번 가면 여기서 어때요? 하루에 10%씩 여기 7%씩 여기 이 상승률만 거의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총 큰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선입견을 갖고 못 간다, 뭐 탄력이 있겠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첨보도 고점에서 매도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패턴으로 포스코케미칼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비수 종목으로는 포스코케미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 종목은 다 아는 종목이니까 일단 우리는 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종목은 후성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후성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후성. 자, 잠깐 실적부터 볼게요. 네. 제가 웃는 이유는 뭐야 이거? 실적 보시면 적자 냈죠, 1분기에.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인데, 그죠? 임학전문가 생생전문님 실적 좋은 거 그것만 갖고 오시는데 이거 뭐죠? 맞아요. 전문가님 실적이랑 수급이랑 굉장히 많이 분석해 주시면서 웬만하면 실적 좋은 부분들 가져오시는데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또 후성을 가져오셨는지? 그렇죠. 이 상반기까지 굉장히 부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성이 조금 뭐 제가 이 기업에 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진 않지만 좀 방향을 잘못 갔어요. 다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배터리 2차 전지 메이저 거의 뭐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SK나 뭐 다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을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 모바일 결제 쪽에서 다날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열심히 선점했으면 됐는데 너무 빨리 해외로 눈 돌렸다가 팽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첨보도 왜 국내에서 좀 열심히 하지 않고 2차 전지 전해질 쪽을 해외로 너무 빨리 갔지? 이제 그게
여기서 실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갖고 아, 후성이. 네, 후성과학이라는 중국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기업이 많은데 일단은 너무 좀 이른감이 있죠. 물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실히 우리나라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크죠. 인구 자체가 틀린데요, 그죠? 네. 근데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벌을 받은 거죠. 여기 실적에서 300억 내던 기업이 실적이 쪼그라들죠. 설비 투자는 계속해야 중국에서 설비 투자하고 땅 지어야 되고 인원 뽑아야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실적을 못 내니 실적이 계속 쪼그라들고 적자까지 나왔죠. 그죠? 근데 매출은 줄진 않았습니다. 즉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가갖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전해질 배터리 이제 전해질이 있는데 전해질을 지금 공장에서 400톤 정도 만드는데 이제 3,800톤 정도. 근데 한 8배 정도 캐파를 늘려놨습니다. 덩치를 엄청 키워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작년 연말에 테스트가 끝났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테스트 가동이 되고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아마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2분기 주가는 언제 2분기부터 시작이면 한 3분기쯤 사면 되지 않나요? 늦었죠. 2분기부터 시작이면 1분기 때부터 사야죠. 즉 주가는 몇 발짝 앞서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3분기 때 4분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리스크를 크게 감내할수록 주가를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사기 전에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전에 지금이면 네, 주가의 저점, 주가가 뭐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헛발질을 해댔으니 주가가 전기차주들 다 갈 때 주가가 올라온 게 없죠, 그죠? 실적이 적자를 냈으니 갈 이유도 없었고 주가의 성장성 이제 프리미엄이 부각된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예상치가 매출에 3,080억, 영업이익 한 26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분기 적자 냈는데도 하반기에 몰아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접점 구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 자자 기관 이 냄새를 저만 맡았을까요? 아 2분기 실적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실적 터지겠구나. 아 작년까지 그렇게 고생하더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포텐 좀 터지겠구나. 기관도 눈치챘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3일 연속 안 샀어요. 안 사다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자마자 어때요? 하루에 50만 주, 40만 주, 50만 주. 그것도 금투 보험 투신 기금 기관이 지금 싹쓸이에 가고 있죠, 그죠? 기관 연기금까지 들어왔나요? 그렇죠. 오.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까지 지금 전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 주가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냄새를 맡은 것 같고요. 주가도 10,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11,000원, 12,000원 갔습니다. 이제 20% 올랐어요. 10,000원에서 올라간 것도 없고 실적만 터져준다면 2차 전지 중에서 자 보세요. 코로나 이전 주가가 여기죠, 그죠? 코로나 이후 주가가 여기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도 2차 전지주들 다 날라갔잖아요. 네. 시총 2조짜리도 20조짜리도 날라갔잖아요. 근데 얘만 못 갔어요. 만약에 터져준다면 네. 실적이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네, 일단 박앤셀 지금 세일 구간이니까 포장지가 약간 뜯겨는 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어때요? 다른 종목들은 실적을 다 검증받았죠. 1년, 2년을 검증받았지만 얘는 이제 검증을 받아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포장지가 약간 뜯겨 있다라는 표현을 좀 썼긴 했지만 그런 박앤셀 제품이 주가에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치면 이게 15,000원, 16,000원 가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후성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중국으로 먼저 갔던 너무 빨리 시대를 앞서갔던 벌을 한 2년 충분히 받았고요. 그게 이제 올해 포텐이 터진다면 다시 전화해보게 돼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너 11 첫 번째 종목으로 후성 살펴보았고요. 저희 선취매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2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지금은 세일 구간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로 후성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너 11 두 번째 종목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좀 기술적 분석부터 하고 종목을 찾아본 종목인데요. 오, 그래요? 예전에 한번 갖고 왔었어요. 네. 전문가님 보통 기본적 분석이 뒷받침되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셨는데 네. 좀 특이하게 또 가져오셨네요. 자, 종목을 보시면 네, 핌스입니다. 핌스. 딱 보시면 핌스. 아시겠죠? 네. 왜 갖고 왔는지. 자, 어떻습니까? 양봉이 몇 개죠? 구양봉. 9개 연속 양봉입니다. 네. 9거래 연속 양봉에 상장 초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상장해서 네.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힘들게 왔네요.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시작점을 9월 18일 날 21,000원에서 21,800원 고점 찍고 한 번도 여기를 돌파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7월 12일 그 대장정의 첫 폼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그리고 차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이 종목은 외국인 수급 종목이거든요. 단 하나의 좀 단점은 OLED 종목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 OLED가 주도주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항상 업황을 보고 전기차 괜찮구나. 거기서 뭐가 있지? 그래서 수급을 보고 후성을 찾아오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먼저 보고 얘는 뭔데 구양봉이야? 얘는 뭔데 9월 달에 상장한 주식이 이제 10개월 만에 고점을 넘은 거야? 보니까 OLED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10개월 만에 처음 가본 길이니까 한번 노크나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모바일 대면적 TV용 OLED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네. 대면적이 아니라 이제 소형 OLED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OLED용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마스크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에 쓰는 마스크 말고요. 네. OLED용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에 네. 마스크 공정이라고 있어요. 사람 얼굴에 씌우는 것처럼 그것도 씌우는 건 맞는데 이제 반도체든 OLED든 전공정 단에 있는 하나의 공정단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큰 놈이 하나 있잖아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네. OLED 시장 아직도 시장 점유율 1위죠. 네. 뭐 불멸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얘네가 핌스가 SMD에 납품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좀 못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MD는 이 인하우스로 제품을 그러니까 SMD는 하청을 안 줍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지네끼리 다 만들어 버려요. 마스크를. 그래서 핌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네. 지네끼리 다 한다는데 얘가 그래서 다른 고객들이 있는데 다른 고객들이 이제 인하우스 말고 외주를 받는 애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2인자죠. 그리고 네. 중국의 BO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OE가 이 OLED 공정단에서 총 이제 11장 정도 마스크가 들어가요. 공동 4장 그리고 RGB 그러니까 OLED는 백라이트가 없죠. 뒤통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TV 보면 뒤통수가 이만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백라이트 때문이거든요. 근데 OLED는 자체 발광, 라이트 뒤에서 광원을 안 쏴줘도 돼요. 백라이트 유닛 뒤에서 쏘주는 광원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게 이제 레드, 그린, 블루 RGB 공법인데 여기에 한 4장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총 한 봉지 2장까지 해서 한 11장 정도 들어가는데 이 11장을 얘네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전문가님 굉장히 OLED 쪽의 전문가 같으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는 거죠? 저희는 거의 다 합니다. 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OLED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뭐 전해질 전액 뭐 이런 것처럼 뭐 다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 그 기업의 뭐 임원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웬만한 거는 이제 이 정도는 거의 다 이제 알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보면서 기술력이 좋구나. 니네 11장 다 만들 수 있네? 여기서 일단은 좀 괜찮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 회사가 2016년에 설립을 됐는데 2019년까지 연 250% 성장했습니다. 업력도 짧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 SMD를 고객사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연평균 200~300% 성장을 했다? 기술력 끝내주네. 일단 작은 회사지만
대단하긴 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애가 주가는 왜 안 갔어? 네. 왜 10개월 만에 온 거야? 신고가를 왜 10개월이나 걸린 거야? 제가 이제 그 이유도 찾아봤죠. 보니까 얘 주고국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BOE. LGD BOE. 근데 BOE가 그러면 BOE의 최대 고객사는 누굽니까? 하웨이. 중국이니까. 네. 근데 또 하웨이가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미국한테. 네. 특허 때문에 미국 제재로 하웨이가 제재를 엄청 당하니까 BOE가 짜증나죠. BOE도 자기네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하웨이 매출처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OE도 다른 고객사를 찾다 보니 애플이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 출시 예정 아이폰 13 시리즈에 BOE가 벤더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BOE를 고객사로 하고 있는 이 핌스에 또 마스크 공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 BOE, 핌스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왕족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의 왕족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네. 이러한 좀 성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핌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은 아까 후성은 기관이었죠.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네. 3만, 2만, 3만 사면서 2만 사면서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면 외국인 지분율 아직 3%대밖에 안 됩니다. 이 지분율이 10%대까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는 저기 어디 한 3만 원 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핌스, 애플 왕족으로 갈 수 있는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생뚱맞게 OLED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놓고 해보자, OLED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너11 두 번째 종목으로 핌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OLED 관련해서 기술력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최근에 50% 성장까지 한 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납품 중이면서도 앞으로 아이폰에 또 납품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핌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아마 수비수 종목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수비수 요새는 좀 꼭 수비수라고 해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 갖고 온 적은 없고요. 네. 네, 그래도 충분히 공격 골 넣을 수 있는 네. 종목들 LG노텍, 첨보 맞아요. 수비수로 다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누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1조 6천억 단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요. 매트리스 관련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누스 뭐야 이것도, 야 진짜 신기한 거 많이 갖고 온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트리스라 하면 뭐 에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저도 지누스는 매트리스 쪽에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낮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3분기까지 한국에서 얼마 팔았냐면 106억 팔았습니다. 낮은 편이죠. 엄청 낮죠. 100억 팔았어요, 100억. 그럼 우리나라에. 어디서 네. 매출을 끌고 오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지도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봐야 뭐 판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미국에서 이 기업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이죠. 미국에서 2014년도에 첫 매출이 얼마 나왔냐면 947억 나왔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08억 매출 내는 회사가 106억. 106억 매출 내는 회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났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얼마 냈을까요? 2014년도에 947억. 2015년 뒤에 1조 넘었어요? 8,100억.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죠? 네. 반 매출이 거의 8배,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 2009년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요. 네. 2018년 아마존 매트릭스 카탈로그에서 그러니까 미국 아마존 매트릭스를 치고 들어가면 카탈로그가 있죠. 네. 거기서 5개 제품이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 4개가 다 지누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이 온라인 시장의 성장성을 미리 보고 매트릭스 이 이너박스라고 해서 매트릭스가 크잖아요. 네. 이거를 벌써 10년 전부터 5분의 1로 부피를 줄여서 배송을 해준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 땅덩어리도 넓고 또 차 갖고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에서 딱 클릭하면
부피 5분의 1짜리가 매트릭스를 10년 전부터 시장 점유율 1위로서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가 굉장히 단단하죠, 그죠? 실적이 단단한 흐름들, 수비수답게 아주 단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주가가 그러면 또 저한테 항상 그 질문을 하셔야죠. 그렇게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요. 다 못 가는 종목만 가져오시는데 다 너무 올라서 사실 맞아요. 그 질문도 이제 안 하려고요. 죽겠습니다. 네. 시장 보면 오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김서방 찾기 같아요. 좀 들어오른 거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 계속 갖고 오게 되는데 네. 자, 저희는 어찌됐든 너무 좋습니다. 네, 가격 부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종목의 주가가 그럼 못 간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아마존이 잘 팔린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팔아봤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제품도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 또 인지도 자체에서 좀 많이 밀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이케아나 또 수입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지누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반덤핑 과세라고 해서 얘네들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세금을 엄청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덤핑 과세를 한번 맞으면 거의 죽어요. 오. 못 팝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차 소나타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을 잡겠다고 가서 2천만 원에 팔아요. 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 이거 2천만 원에 팔아? 니네 세금 200%네, 300%네, 1000%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차가 가서 4천만 원, 5천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안 팔리죠, 그러면. 네. 세금으로 완전 못 팔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누스가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반덤핑 과세에 걸리느냐 마느냐가 작년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이게 잠깐 보면 이 반덤핑 과세 걸린 애들이 세르비아, 터키, 말레이시아가 13%, 43%가 걸렸고요. 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은 반덤핑 과세가 250%에서 990% 걸렸습니다. 반덤핑 과세가 1000%면 팔지 말란 얘기죠. 세금 1000% 내라면.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인도네시아 매트릭스가 미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과세를 때리느냐 마느냐, 얼마나 때리면 때리느냐, 이게 굉장히 주가의 불확실성이었는데 확정이 났죠. 네, 확정이 나서 2.6%. 훌륭하죠. 2.6%면 세금 내야죠. 그죠? 과세 내야죠. 그래서 2.6%로 반덤핑 과세 확정이 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주가의 발목을, 그러니까 주가가 막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의 발목을 확 잡고 있었던 게 발목을 딱 놔주면 주가가 활 타는 거 봤죠. 예전에 바로 직전에 뭐 봤죠? LG와 SK와 반도체 분쟁이 해결됐죠. 네, 맞아요. SK 이노베이션이 확 하고 올라갔죠.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주가라는 게 계속 호재가 주가를 들어올리기도 하지만 악재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몸집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누스는 반덤핑 과세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주가가 이제 본연의 좀 상승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을 봅시다. 이 종목은 또 기관 매수 종목이죠. 네. 기관 투자를 또 금투, 투신, 연기금. 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기관화 장세는 아닌데 이 종목은 어때요? 한 달에 기관이 하루 이틀 빼놓고 다 삽니다. 그죠? 기관 6월 29일 하루 팔고 7월 달 계속 사고 있고요. 이 전부터 계속 5월 달부터 기관 매수가 지금 4일 팔았나요? 6월 29일, 여기 6월 9일, 10일 한 3달 동안 4일 빼고 다 샀어요. 기관 투자들, 연기금, 투신, 보험, 메이저급 선수들이 뭐 거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사고 시작하니까요. 네. 저희 타라고 또 문 열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침에 이거는 아침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 오늘도 아침 드세요 하고 기관 투자들이 이 종목은 매일 그냥 하루가 멀다고 사는 흐름입니다. 자, 기관 애들이 이렇게 수급을 잡아주니까 어때요? 시장이 무너지든가 말든가 주가가 완전 이거 뭐 탱크지요, 그죠? 안 무너지죠, 그죠? 21선 강하게 지금 지지받으면서 거의 뭐 탱크처럼 주가가 하방을 경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도 변동성이 커지면 이 종목으로 가서 도망가 있어도 되는 아주 튼튼한 집이니까 수비수답게
오늘 이번 주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종목으로 아마존 온라인 매트리스 분야 매출 1위로 앞으로 전망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못한 나머지 위너 11은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